대표팀을 향한 황금 세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팀들에게 언론은 그 호칭을 부여하였지만 2020년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성적이고 그 세대가 자란 23세 이하 팀이 바로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격한 대표팀입니다. 황금 세대라는 호칭을 선사하기에 그 어느 연령별 대표팀보다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의 사리로 눈을 돌리면 역시 U20 성적을 바탕으로 황금 세대로 명명된 포르투갈 대표팀의 반전, 벨기에 대표팀의 특정 세대가 모이자 역대 최초로 피파 랭킹 1위에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첫 경기의 반전은 전반 시작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명단은 포백이었지만 저는 경기가 시작되면 변형식 스백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의 포메이션은 보통의 포백 수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을 상대로 포백을 펼친다는 것은 EPL에서 맨시티를 상대하는 약팀이 포백 라인을 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래의 한국 축구를 상당히 과소평가하지만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을 상대로 공격 축구를 펼치는 팀은 두 팀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표팀에게 과거 강팀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잠그는 축구에 약하고 공격적인 팀에게 비교적 쉽게 득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발빠른 윙어가 없던 시대는 전무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카운터 어택에 특화된 선수들이 세대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강팀들은 한국을 상대로 공격에서 압도했지만 역습에서 득점하며 제압한 기억이 제법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김도훈의 득점으로 승리했던 브라질전, 부산에서 3대1로 꺾은 독일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윙어들은 항상 준수함 그 이상이었고 비교적 수비가 강했던 세대마다 좋은 결과를 거둔 특징이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포백 수비를 부수는 데는 단 2분이 걸렸고 역시 전통적인 윙어의 나라가 배출한 분데스리가의 스피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실점한 팀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는 전개가 펼쳐지지만 쿠웨이트는 3실점 이후 백승호가 중원을 초토화시키자 수비수 한 명을 더 투입하며 파이브백으로 변형하였습니다. 3위 싸움을 위해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였겠지만 객관적으로 포백 상태에서 쿠웨이트의 득점 또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라인은 한국을 상대로 여전히 지나치게 높았고 골폭격이 시작됩니다. 정우영은 자신이 왜 분데스리가에서 10번을 다는 선수인지 침착함으로 증명했습니다. 문전 앞에서 지나치게 긴장한다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비웃듯 인사이드로 툭 밀어넣은 득점은 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전 압도적인 승리의 최대 공신은 부정할 수 없이 백승호였습니다. 백승호는 아시아 연령별 무대에서는 U17, U20 대회에서도 반칙 같은 존재였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참가한 이번 대회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고 중원에서 그는 마치 제라드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오른발 킥력은 현존하는 한국 선수 원탑을 넘어 세계적인 위력이고 월드컵 16강에서 브라질 골문을 흔든 선수임을 상대에게 온몸으로 알렸습니다. 평생을 공격수로 뛰었던 그가 보란치에선 항상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지만 U23 레벨에선 수비력도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삼선은 오래도록 약점이었고 큰 정우영 이후 뚜렷한 대안도 없습니다. 백승호의 성장은 언제나 기대되는 카드였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군면제를 이뤄낸다는 가정에서 그의 유럽 리턴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대팀 감독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고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말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내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추후 다시 한국과 맞붙는다면 그때는 이긴다. 그건 꼭 말씀드릴 수 있다. 9대0이란 기록적인 승리를 거둔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자신감을 잃었을 자기 선수들을 위한 투쟁심이 담긴 메시지가 함께했습니다. 벌리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강팀을 상대로 공격을 펼친 약팀들에게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이 축구란 스포츠의 세계화를 이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EPL의 모든 팀들이 어스를 세우고 무승부를 노리는 침대 축구를 펼쳤다면 강팀의 공격 또한 사라집니다. 약팀들의 공격에는 나름의 철학이 있고 패배에도 자부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황금세대 대표팀이 자랑하는 왼발의 주인공이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상 회복 직후의 이강인이 선발 출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당연한 전개였고 파리 입장에서 시즌 최대의 목표인 챔스에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교체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모든 부상 회복 선수들에게 가지는 팬들의 걱정은 이전의 기량을 바로 선보일 수 있을까란 마음입니다. 이강인은 마지막 경기와 비교해 오히려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파리의 팬들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파리라는 팀에서 그의 경쟁력을 선보이기에 10분이면 충분했고 좌측 미드필더 자리에서 음바페와의 호흡 또한 준수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와 음바페의 스피드앤드 만비 조합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던 파리의 그림이고 남은 시즌 그 형태로 득점되는 파리의 공격 또한 기대감을 안긴 채 이강인의 복귀전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좋든 싫든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출전은 확정이고 다시 한번 막내 형이 익숙한 형들의 팀으로 향합니다. 혼자 프리메라리가 선수로 강한 주목을 받았던 U20 대회의 데칼코마니 같은 형태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백승호를 포함한 와일드카드의 존재, 정우영, 홍현석, 설영우, 박규현 등 A대표팀에 호출되는 선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멤버 구성으로는 아시아 무대에서 이번 대표팀은 어벤져스들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안게임에 이 정도의 총력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금메달이 아니면 코칭 스태프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느 나라였더라도 어쩌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브라질은 오래도록 세계 랭킹 1위였지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토너먼트엔 언제나 이변이 존재하고 강팀이 약팀에게 지는 게 축구라는 종목입니다. 90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파리에 남아 마르세유와의 더비에 출전했다면 리그 적응에 사력을 다했다면 이란 가정은 그의 팬들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실패한다면 그를 포함한 대표팀 멤버 전원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타격이 가해집니다. 몇몇 선수는 와일드카드로 다음 대회를 노리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에겐 마지막 기회입니다. 백승호의 경우는 유럽이냐 상무냐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아시안게임은 시작되었고 오직 결과만이 전부인 대회는 타이트한 일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참가만 해도 1위는 당연하다 말하고 아시아라는 무대를 마을 잔치 정도로 과소평가하지만 어느 대회에도 프레셔는 존재하고 선수들은 땀을 흘립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직업에서 아시아 1위를 거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겐 소름돋게 엄격한 사람들을 보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 중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고 말했던 이강인에게 토너먼트는 모든 이유를 떠나 분명 재밌는 대회입니다. 성인이 된 슛돌이가 시상대의 가장 꼭대기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기원합니다.